최근 도심가에 눈에 띄게 늘어난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을 10,000원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무한정 제공한다는 무한 리필 삼겹살 전문점. 돈이 없으니까 학생이라서 아무래도 되게 싼 곳을 되게 많이 찾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차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비계가 많긴 했어. 가봤어요? 네, 배탈 난 적도 있어요. 저번 주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고기를 받았을 때 생고기를 쓰면서 얼어있고 저는 근데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떻게 이 가격을 맞추지? 하는 좀 의심도 좀 약간 들고 좀 소화가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1인 식사 금액에 무척이나 민감해진 요즘. 10,000원짜리 한 장에 맛있는 삼겹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삼겹살집이 인기입니다. 대부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그리고 두툼한 질 좋은 삼겹살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무한 리필 삼겹살집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 불만족스러웠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제보 게시판에도 무한 리필 삼겹살집에 대해 취재를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먹다 보니 고기가 좀 의심스러웠다. 냄새도 나고 질기기도 했고 원산지 표기도 없었다. 너무 찝찝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도 무한 리필 삼겹살집과 관련된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먹었다. 비계 부위가 너무 많아서 싫다. 라는 고기의 질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먹다가 화장실을 가서 토했습니다. 이상하게 무한 리필집만 다녀오면 설사를 한다. 등등 먹고 난 뒤 실제로 신체에 이상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수백 개의 매장이 생겨난 무한 리필 삼겹살 전문점.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보 게시판을 통해 언급된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한 유명 프랜차이즈 무한 리필집. 생고기, 무한 삼겹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 1인당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삼겹살은 물론 찌개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기본 반찬들이 차려지는데요. 이곳에서는 삼겹살과 함께 목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툼하게 썰려 나온 고기에 각종 밑반찬까지. 눈으로 보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보 내용과는 달리 심각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고기를 구워보기로 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고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그런데 씹을수록 유난히 질기게 느껴지는 고기. 원산지가 어디예요? 고기 것만 쓰세요? 과연 원산지는 제대로 표기되어 있을까? 식당 안 벽에 각 재료의 원산지가 적혀 있는데요. 삼겹살의 원산지는 독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고기를 손질하려는 직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삼겹살의 포장을 살펴봤는데요. 독일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가 고기에서 맡았다는 냄새는 무엇일까?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냄새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잔반이 주방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이거는 네.
충격적이게도 먹고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기를 그대로 남긴 테이블. 과연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떨까? 고기 남은 거는. 고기 이게 없었어? 원래? 이게 있었어? 아니요. 칸에서 구웠습니다? 예. 여기다? 아, 그 칸에 좀 그대로 갖고 왔어. 아, 고기는. 칸에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 그래서 여기가 붙인다는 거? 네. 아, 이거요? 손님상에 나갔던 고기도 버리지 말고 재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냄새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수도권에 위치한 한 무한리필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얼리지 않은 생고기 등 다양한 종류의 삼겹살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고깃집. 과연 이곳의 삼겹살은 어떨까? 가게 안을 들어서자 가장 먼저 가게 홍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세계 최고 삼겹살, 역시 질 좋은 고기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진짜 생삼겹이에요? 이게 일단 이거 한번 2인분 주시고요. 손님들이 고기를 자르는 곳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신뢰감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삼겹살이에요? 아. 이건 뭐예요? 생고기와 냉동고기를 함께 주문한 제작진. 조심스럽게 삼겹살의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크게 냄새는 냄새도 육안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고기. 생고기와 양념된 냉동고기를 각각 구워봤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먼저 얼린 적이 없다는 생삼겹살을 먹어봤습니다. 맛있어? 육즙도 안에 많이 살아있는 것 같고 기름도 많이 없어서. 생고기가 맞는 걸까요? 냉동고기와는 확연히 다른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역시 남긴 고기를 재사용할까? 상을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다가와 남긴 고기를 가져가는 직원.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채널A 개국 5주년 특집 착한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착한 음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하는 감동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먹거리 엑스파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생고기가 맞는 걸까요? 냉동고기와는 확연히 다른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역시 남긴 고기를 재사용할까? 상을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다가와 남긴 고기를 가져가는 직원. 그리고는 새 고기를 담는 통에 남은 고기를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예 새거로 남겼어요? 원래 이거 아, 신기해서 가져다가 맞나요? 아 진짜요? 이곳 역시 고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원래 이거 사이즈로 피스라도 다 쓰거든요? 아 이거요? 먹어. 남은 채소 역시 재사용한다고 말하는 직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담궈요. 물에다가요? 가운데 쏟아요. 아, 대접에는 상추와 편 마늘이 섞여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형이 보존된 쌈 채소들은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원형이 손상된 편 마늘의 경우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네.
과연 이 상추는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사장님 때 남긴 거로 우리 입장에서는 아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되게 있는 거는 뭐가 중수 애쓰님들이 나는 이런 거 생전 안 먹는데 이쯤 되는 거야. 카드를 갖고 와. 거기는 카드. 한번 상에 나갔던 상추가 제대로 세척되지도 않은 채 다시 손님 상에 나가는 파무침으로 재탄생되고 있었는데요. 재사용된 상추에 양념이 더해지니 손님들이 재사용 여부를 알아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식당 안에 붙여놓은 포스터 중 생고기라는 글자와 맛과 품질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과연 이 식당의 고기는 어떨까? 간단한 밑반찬과 함께 고기가 제공되는데요. 그런데 고기의 상태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유난히 흐물거리고 찢어져 있는 듯한 고기. 이번엔 고기를 익혀봤는데요. 냉동고기네. 냉동고기에서 볼 수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기의 맛은 어떨까? 고기를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뭐지 이거? 뭐야? 새로 나온 삼겹살에 뭔가 묻어 있는데요. 하나만 올릴게요. 색깔은 여기 다르지 않아?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찢어져 있네요. 또 앞에 냉동 오래돼 있는 느낌. 육안으로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전체 다요? 탄력이 없고 수상한 냄새까지. 생고기라고 적혀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생고기는 아니고 이게 냉동으로 들어와서 생고기처럼 작업을 하고 그래서 시켜가지고 저희 고기 3덩이만 더 주시면 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기를 한 번 더 추가해봤는데요. 그런데 처음보다 비계 부위가 훨씬 많아진 삼겹살.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기를 추가할수록 어째 고기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가져온 상추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찢어진 상추. 게다가 한쪽 끝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까지 묻어 있습니다. 찜찜한 위생 상태. 주방에 들어가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기에는 잘 정돈된 듯한 주방 안. 그때 남은 상추를 어딘가에 쏟는 직원. 뒤따라 들어온 직원 역시 남은 상추와 마늘을 통에 쏟습니다. 저건 뭐예요? 네. 아. 잠시 후 다른 직원이 통에 담긴 상추를 차곡차곡 건져냅니다. 마늘까지 알뜰하게 건져내더니 물기를 털어내는 것이 세척 과정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상추를 가져다 두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직원들이 반찬을 담아 손님에게 내가도록 되어 있는 직원용 반찬통이었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굽지 않은 삼겹살을 남겼나 봅니다. 남은 상추는 자연스럽게 통에 쏟는데요. 그런데
남은 삼겹살 역시 따로 빼놓습니다. 남긴 고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직원. 뭔가 묻은 걸까요? 고기를 살펴보던 직원이 칼로 정교하게 삼겹살의 끝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무 쟁반에 고기를 담고 새 고기를 함께 담아내는데요. 잠시 후 그 삼겹살이 다른 직원에 의해 새로운 손님상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나갈 때마다 뿌리는 저 분무기 속 액체는 대체 무엇일까? 저 뿌리는 건 뭐예요? 고기 위에다가? 소주요? 소주는 왜 뿌려요? 냄새 나지 않아요. 육수 연하고.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겹살을 담는 나무 쟁반. 이물질이 묻어도 손으로 털어내기만 하는데요. 그대로 고기를 담아 내보내는 직원. 우리가 취재하는 동안 나무 쟁반을 닦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요. 고기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나무 고기판. 가방이 있다 갈때 한번 돌려요. 아, 갈 때 한 번 돌리고. 손님상에 나가 있는 동안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는 쟁반이 12시간 이상 세척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방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기가 주방 안 선반에 꺼내져 있었는데요. 진공팩에 들어있긴 하지만 온도 높은 주방에 그대로 방치된 고기. 저거로 뭐 하는 거예요? 약 하루 정도 주방에 꺼내놓고 해동을 시킨다는데요. 고기 그럼 매일 내어놓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숙성시키는데요? 근데 이렇게 내놓으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과연 이렇게 상온에 오랫동안 두고 해동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다른 식당들을 찾아 해동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가르치는 게 저기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은 퇴근할 때 밖으로 놓으시면 아침에 재배를 딱. 아, 밖으로 이렇게 빼놔. 그리고 부차 그대로 맑은 해당에 들어가 바깥에다가 실온에 끓여놓으면 금방 녹아버려요. 아, 실어놓고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계자 역시 상온에서 해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냉장고에다가 해동시켜줘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할 때는 상온에 들어가서 해동시켜줘도 되고, 정 거급할 때는 창문에 좀 담으셔가지고 해동시켜서 팔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냉동식품의 상온 해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안전한 해동 방법이 무엇인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무한리필 삼겹살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수입 냉동 삼겹살을 구입해 각각 약 3도씨에서 냉장 해동, 주방 온도와 유사한 상온에서의 해동, 그리고 급 해동할 때 많이 쓰인다는 물에 담그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동될 때까지 두었는데요. 과연 각각의 해동 방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동 방법을 달리한 냉동 삼겹살 각각의 일반 세균 수치와 대장균군 여부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온에서 해동한 삼겹살에서 냉장 해동 삼겹살에 무려 5,000배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냉장 해동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대장균군이 상온 해동에서는 무려 2,900마리나 검출된 겁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상온 해동 방법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빼놓으시면 안 돼요. 저희는 본사 체제에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실온 해동은 정말 저희는 권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하는 법은
냉장해동이요. 이게 창고도 크기잖아요, 매장마다. 가맹점들은 그렇게 큰 창고를 못 주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기 관리 차원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가맹하고 뭐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관리해줘요, 쭉? 관리가 뭐 쉽지 않죠. 그런데 취재 중 만난 다른 업체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해동 방법은 이거 따로 없죠. 방법이 따로 없진 않고 관리 잘 하셔야죠. 저온에서 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해동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천천히 가시는 게 육즙이나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그래도 염지에도 조금 그런 것들 다운 시켜주는 거고 초벌도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네. 저희는 물류 공장에서 원 박스를 해동 해체를 하고 절단을 해서 현장 염지를 합니다. 네. 염지라는 거 소금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뭐 비법 같은 게 있나 보죠? 예, 있습니다. 그걸 뭐 넣어 들어간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염지를 하면 약간의 간도 들어가겠죠? 냉장은 아닌 거죠? 냉장 아니에요. 냉장 뭐죠? 수입 냉동 삼겹살의 냄새를 잡기 위해 미리 해동을 하고 염지라고 하는 밑간 작업을 한다는 것. 과연 염지의 실체는 무엇일까? 해당 식당을 방문해 봤는데요. 보존제나 연육제, 목초액 등 첨가물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정직한 맛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는 삼겹살을 미리 초벌해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초벌되어 나온 고기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초벌인데 너무 언 것 같아요. 해동이 덜 된 듯한 고기. 고기를 추가로 더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저기 그을린 자국이 보이는데요. 냄새가 약간 찐내 같은 거 그런 거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표면을 익혀주는 초벌 과정으로도 미처 가리지 못한 냄새.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약간 누린 맛 좀 나요. 고기에서 나는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주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초벌구이로 나오잖아요. 그럼 고기 언제 구워요? 안 해놓는 게 어저께 해놓은 게 있어. 그걸로 다시 초벌을 하려고. 아, 어제 해놓은 거 한번 해놓으면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어제 온 게 있어. 저거 열로 다시 잘라놓은 거고. 아, 이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면 그냥 저기 올려서 살짝 다시 아, 전날 초벌했던 고기를 우선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했던 초벌 삼겹살을 숯불 그릴에 올려 양쪽 면을 잠시 동안 데워줍니다. 뭐예요, 그거는? 아, 뿌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쁘기 좋은데 향이나 그런 거 잡아주고. 향 같은 거 잡아준다고? 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동과 가열, 다시 냉장과 가열을 반복한 고기가 제공되는 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손님이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삼겹살의 초벌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벌하는 고기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해동이 덜 된 모습인데요. 채 녹지 않은 냉동 삼겹살을 표면에 무늬만 내 겹겹이 쌓아놓는 모습이 결코 위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염지는 과연 무엇일까? 고기를 살펴보니 뭔가 묻어있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양념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살짝 간을 돼 있어요. 애초에 나올 때부터요? 고기는 사올 때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라서 냄새 때문에 그래요.
식당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염지의 실체. 우리는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해당 무한리필 삼겹살집에 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막 배달된 듯한 식료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조리용 맛술, 후추, 맛소금, 매실 진액과 담금주도 보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무언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 작업자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제작진에 포착된 수상한 모습. 삼겹살로 보이는 고기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문 이건 뭐예요, 근데? 후추만 있는 거예요? 소금이랑 후추랑? 분무기 속 검은 액체는 무엇일까? 이거는 뭐예요? 매실? 알코올하고요? 맛소금과 후추, 매실, 조리용 맛술 등이 바로 염지라 불리는 작업의 정체. 그런데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왜 하는 걸까? 염지를 하면은 뭔가 맛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있나요? 맛이 뭔가 좀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있나요? 밑간? 국내산랑 진짜 필수입니다. 야구르지, 아덴지요, 다 틀려요. 여기 양을 좀 더 세게 해서 아덴지를 잡아주는 거야. 우리는 제조 공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입 냉동 삼겹살이 들어오자 작업자들이 분주해지는데요. 먼저 박스를 해체한 뒤 고기를 싼 진공 포장을 뜯습니다. 포장을 뜯은 냉동 삼겹살은 기계를 통해 가지런히 썰려 나오는데요. 이렇게 썰린 삼겹살에 염지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고기는 양념 돼지고기 삼겹살로 표기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작업 중 상온에서 고기가 해동되고 또 장시간 보관되고 있었던 것. 게다가 작업이 끝난 삼겹살이 다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해동된 삼겹살이 다시 냉동되고 있었습니다. 해동 후 재냉동은 오래전부터 세균 번식의 우려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염지 작업에서부터 허브 등 각종 양념과 초벌 작업, 맛이 강한 소스까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삼겹살을 판매하는 걸까? 우리는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 또 다른 수상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업을 위한 수입 냉동 삼겹살이 공장에 도착했는데요. 빼놔주세요. 너무 얼어서. 상온에서 해동이 이루어지는 냉동고기. 그런데 분명 꽁꽁 얼려있는 냉동고기가 냉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입 냉장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인 55일이 취재 당일을 기준으로 이미 3일이나 지나 있었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수입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냉장 제품을 유통기한이 좀 임박한 거를 동결시켜서 판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일단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맛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유통기한이 긴박한 거는 동결시키는 건 그거는 그 제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니까 동결 제품은 쉽지 않아요. 따로 좀 그렇게 없으면 막 쓰면 팔리니까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면 금방 많이 보기 좋은 거 써요. 여러분들 손님이 금방 와요. 오랫동안 수입육 관련 일을 해왔다는 종사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동결이라는 거는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에요. 네, 냉장으로 유통되는 고기들이
유통기간이 다다랐을 때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리는 거를 동결이라고 하거든요. 키로에 4,000원 초반 정도 했던 고기값이 현재는 8,000원 초중반, 거의 9,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 보면은 중국 쪽에서 고기를 대량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원체 많아졌고요.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가 없다 보니 뭐 동결이든 냉동이든 뭐 냉장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쓰는 거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상차림이 무한 리필 삼겹살집에서 10,000원 안팎의 돈으로 제공되는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쌈 채소는 물론이고 찌개에 각종 밑반찬까지 나름 꽤 푸짐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두툼한 고기까지 어떻습니까? 더욱이 이 두툼한 고기가 무한정 제공된다면 눈으로만 보기에는 뭐 10,000원이 결코 아깝지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무한리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아주 질 좋고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찾아간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상에 나갔다가 되돌아온 고기,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고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 겹겹이 양념을 했거나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나기 직전 얼린 고기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취재 중 만난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기의 맛과 질은 소비자의 입맛을 속일 수가 없다. 그렇게 장사하면 금방 망한다. 물론 오늘 발견된 이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찾는 식당의 전부가 아닌 일부 식당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손님이 방문해야 이윤이 많이 남는 무한리필집의 특성상 비양심적인 운영은 결국 손님의 발길을 끊게 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원자재인 수입 삼겹살의 가격이 오른 현 상황에선 더더욱 말이죠.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무한 제공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무한 이해를 바라는 건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지금 제 앞에는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양꼬치입니다. 양꼬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고 있습니다. 군침이 도는데요. 몇 년 전부터 양꼬치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른바 양꼬치 골목에나 가야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양꼬치 전문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도 빠르게 늘고 있고 심지어는 양꼬치 무한 리필집도 생겼습니다. 양꼬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시청자 게시판에도 이 양꼬치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양꼬치가 보통 10개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이 비싼 고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는 글과 과연 좋은 고기를 쓰는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이 양꼬치에 대해 전격 취재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난 양꼬치 전문점들. 양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퇴근 후 양꼬치에 맥주 한 잔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양꼬치 열풍을 타고 양꼬치 무한 리필 전문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1인당 13,900원. 안으로 들어가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그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한참을 기다려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여러 가지 꼬치가 한 그릇에 담겨져 나왔습니다.
이거 부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양꼬치. 그런데 양꼬치 사이에 색이 이상한 고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커매요? 그렇다면 왜 고기들이 전부 변한 게 아닌 중간중간에 한두 개만 색이 이상한 걸까요? 혹시 재사용을 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손님이 나간 후 테이블을 치우는 직원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먹다 남은 꼬치들을 분해해 혹시 다른 고기들과 다시 섞어서 사용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재사용을 할 줄 알고 지켜봤는데 이게 손님들이 일단 다 굽다 보니까 생고기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에는 양꼬치 끼우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작게 자른 고기들을 틀에 올려서 한 번에 꼬치를 끼웁니다. 고기 재사용의 흔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양꼬치 무한리필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가격은 1인분에 14,000원. 만약 원하는 것만 먹으려면 1인분에 각각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저 8가지가 다 무한이에요? 그러면 무한으로 3명을 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무한리필을 먹는 듯한데요. 4,000원 차이라면 아무래도 무한리필 쪽이 이익으로 느껴집니다. 다 무한으로 계속 리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접시는 8가지 종류의 꼬치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버섯이나 새우 등 양고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재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 접시를 다 비워야 더 주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원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시를 비운 후 양꼬치만 주문해봤습니다. 양고기만으로 리필 좀 해봐요. 주문한 양꼬치가 나왔습니다. 푸짐한 양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무한 리필해도 이윤이 남는 걸까? 혹시 두 번째부터는 처음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고기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맛을 봤습니다. 아까 거고 맛은 별 차이 없어요. 비싼 양고기를 무한 리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가게가 양고기가 많다는 게 있어요. 작가는 고생해가지고 세트를 나가니까 한미님 만들어도 끝으로 충분히 되더라. 그러니까 결과는 남는 그렇다면 혹시 저렴한 고기를 쓰는 건 아닐까? 마셨으면 전임자 어머니 같은 그런 데가 마시면 안 돼요. 맛이가 중요하지. 그거 몇 배를 가져다가 손님 먹는 게 이거 어디겠나. 무조건 이치를 봐야 되고. 가게를 나오는데 마침 양고기가 입고되고 있습니다. 상자엔 램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는 12개월 미만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고기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2년 전부터 수입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양고기 수입이 늘어난 만큼 양꼬치 전문점도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고기 소비가 급증하던 2년 전, 우리는 양꼬치의 진실에 대한 취재를 했었습니다. 당시 늙은 양의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라고 속여 판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맛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제거하고 나머지 이런 쪼가리 고기들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고기가 이런 이제 머튼 자백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로 보통들 이 꼬치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소비자들은 이 질이 안 좋은 고기를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 12개월 미만의 어린 양을 램, 어른 양을 머튼이라고 하는데 머튼이 램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꼬치용 고기는 키로당에 지금 9,500원짜리 있고요. 그리고
2,500원짜리는 고기가 좋아요. 1,500원짜리. 2,500원짜리 양이 전체 부위의 고기인데 몸에 고기 다 이게 기본으로. 그런데 머튼, 즉 어른 양고기로 만든 양꼬치에 하얀 지방 덩어리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하얀 건 뭐예요? 기름이에요? 소기름? 양꼬치 사이에 일부러 소기름을 끼운 것인데요. 이유는 무엇일까? 살 하나, 기름 하나, 살 하나, 기름 하나, 살 하나 이렇게 5꼬치를 꽂아놓는 이유가 늙은 양고기를 쓰다 보면 살만 안 먹게 되면 퍽퍽하고 그래서 사이사이에 기름을 넣는 식으로 늙은 고기를 부드럽게 지금 가미를 시키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값싼 머튼, 즉 어른 양고기를 비싼 어린 양고기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기 사이에 소기름을 끼워 팔았던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 램과 머튼의 차이를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양고기는 대부분 양꼬치로 소비되는데요. 양꼬치 부위 쓰는 부위 가장 많은 게 양 어깨살하고요. 그리고 양 정육하고 그리고 양 배갈비예요. 한국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는 배갈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겹살과 어깨살은 램, 즉 어린 양이고 양 정육은 머튼, 즉 늙은 양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먹어보면 맛과 향이 크게 다릅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고기 육즙이 부드럽고요. 거의 냄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머튼 같은 경우에는 고기 풍미가 강하고요. 취향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튼은 대부분 뼈를 발라낸 정육만 수입하는데요. 사태 부위입니다. 옆에는 등심도 섞여 있고 어깨 부위고요. 어깨 부위입니다. 원래 머튼은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나요? 예, 거의 한 수입이 되는 물량 중에 80~90%가 트렁크로 이렇게 정육으로 들어와요. 반면 어린 양, 즉 램은 어깨살과 지방이 많은 배갈비살, 즉 삼겹살 부위가 주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램의 배갈비살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꼬치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과 뼈를 제거해야 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버리죠. 폐기 처벌이죠. 이걸 따로 사용하지는 하지 않습니다. 머튼과 램의 수입 원가는 비슷하거나 머튼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만 수입하는 머튼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과 뼈를 제거해야 하는 램은 약 50%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 결국 가격 차이는 램이 머튼의 2배가 되는 셈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의 램과 냄새가 강하고 질기지만 저렴한 머튼. 과연 어떤 고기가 양꼬치에 주로 쓰이는지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SNS와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양꼬치 맛집을 찾았는데요. 역시나 이른 저녁부터 손님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양꼬치가 남자에게 좋다는 인식 때문인지 특히 남자 손님들이 많습니다. 양꼬치는 2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게 이름을 딴 것과 나머지는 그냥 양꼬치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먼저 쫄깃쫄깃하다는 가게 이름을 딴 양꼬치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양꼬치. 양념이 되어 있어서 어느 부위인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요. 육질이 부드럽다는 다른 양꼬치도 주문했습니다. 아, 이거랑 부위가 똑같아요? 많은 부분은 요거예요. 아, 그래요? 두 가지 다 양념을 바른 상태. 쫄깃한 쪽은 빨간 양념을 발랐고 부드러운 쪽은 가루 양념이 뿌려져 있는데 그 아래 하얀색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양념을 털어내보니 고기 사이사이에 하얀 기름 덩어리가 끼워져 있습니다. 낯익은 장면입니다. (2년) 전 양꼬치의 진실편에서 확인했던 머튼을
램으로 속여 파는 모습과 흡사한데요. 혹시 이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이 기름이 이렇게 쏙쏙 떨어져서 따로 넣은 것 같아가지고. 아, 기름 하나. 아, 왜요? 고기 맛을 위해 기름을 끼웠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름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 양기름. 그 어린 양이. 아, 어린 양은 아니에요? 지난 방송 이후 머튼을 램이라고 속여 파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데요. 기름덩어리도 소기름이 아니라 양기름이라고 합니다. 맛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질기면 좀 퍼석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가 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방송을 봤던 사람은 누가 봐도 이렇게 따로 끼운 걸 알기 때문에 소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머튼을 램이라고 속아서 먹을 일은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한 유명 양꼬치 골목을 찾았습니다. 양꼬치 1인분의 가격은 대개 12,000원에서 15,000원 선인데요. 이곳은 1인분에 10,000원이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요. 양꼬치 3인분 주세요. 사이다 주세요. 3인분. 3인분. 네. 3인분. 네, 그다음에 네? 어느 부위? 꼬치구이. 양꼬치요? 응. 그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런 큰 거를 들어오니까. 아, 덩어리로 들어와요? 예. 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러면 우리는 다 익은 고기요. 우리는 다 익은 고. 전고기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부위별로 수입하는 램이 아니라 전체를 다 수입하는 머튼, 즉 어른 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념이 진하게 발라져 있어서 어느 부위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양은 우리 다 발라올라요. 알아. 왜? 얘기해놓으면 안 받아도 돼. 그 1인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1인분 안 바른 걸로. 예. 네. 오, 아, 그래, 난 이게. 이렇게 안 받아요. 양념을 바르지 않고 나온 꼬치를 보니 고기와 고기 사이에 하얀 기름 덩어리가 끼워져 있습니다. 원래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일까요? 하나씩 떼어내 보니 고기와 기름 덩어리가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일부러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기 중간중간 기름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양기름 같은 게 조금 그게 있어요. 그럼 들어가요, 조금. 근데 그거 좀 들어가야 됐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왜 기름 덩어리를 끼워야 고기가 더 맛있다는 걸까요? 꼬치를 불에 구웠더니 기름이 녹아서 고기와 분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간중간 이 기름 덩어리가 뽑혀가지고 구웠는데 구웠을 때도 그 기름 덩어리가 다 녹아내리진 않아요. 다 녹아내리지 않고 기름 덩어리가 남아서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마치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의 일부인 것처럼 먹게 되거든요. 그럼 되면 부드럽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흔히 머튼, 특히 어깨 부위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는 기름을 넣지 않으면 너무 퍽퍽해서 먹기가 어려워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이제 기름덩어리를 중간중간 이렇게 꽂아 넣기도 하죠. 그렇다면 고기는 램일까요? 머튼일까요? 향이 강한 양념을 바른 데다 기름덩어리로 부드럽게 해놨으니 맛을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고기 결이 굉장히 퍽퍽하고 램이 아닌 것 같아요. 머튼, 즉 어른 양의 고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램이라고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양꼬치 골목의 다른 가게를 가봤습니다. 양꼬치 열풍 이후 새로 문을 연 곳인데요. 이곳도 양꼬치 1인분의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양꼬치를 주문하니 이곳 역시 미리 양념된 것이 나왔는데요. 고기 사이에 하얀 기름 덩어리가 큼직하게 들어 있습니다. 앞선 가게와 마찬가지로 고기와 지방이 따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고기 역시 머튼일까요? 이거는 어디 부위예요? 어깨. 어린 양? 예. 6개월 이하. 아, 6개월 이하. 6개월 이하 양이기 때문에 노린내가 안 나요. 노린내가 안 나요? 그런데 앞서 가게와 달리 6개월 미만,
어린 양의 어깨살이라고 부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이전에 고기만 봤을 때도 윤기가 젖어 있었고 색깔도 달려져 있었고 그래서 구우면은 좋은 맛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구우니까 그런 맛이 나네요. 완전히 머튼 같은 것보다 더 누린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린 양, 즉 램이 맞다는데요. 그러면 왜 머튼처럼 고기 사이에 기름 덩어리를 끼운 걸까요? 램도 부위에 따라서도 좀 틀린데 특히 어깨 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육질이 퍽퍽해. 어깨 부위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머튼뿐 아니라 램도 퍽퍽한 어깨살로 만든 꼬치에는 기름 덩어리를 끼워 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끼운 것으로는 머튼인지 램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건데요. 우리는 많은 식당을 돌며 양꼬치의 고기에 대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마치 자로 잰 듯 네모 반듯하게 자른 특이한 모양의 양꼬치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양꼬치는 고기 사이사이에 얇은 지방층이 마블링되어 있습니다. 혹시 삼겹살 부위일까요? 그런데 고기와 기름을 떼어내보니 마치 겹겹이 붙여놓은 것처럼 얇게 분리가 됩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살짝 얼어있는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녹자 기름이 더 잘 떨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이건 왜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거 그냥 이렇게 돼서 오는 게 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저희한테 아니 은행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양꼬치를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양꼬치 수입 업체들 중 일부는 고기를 아예 양꼬치 형태로 만들어서 가게들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골하시는 게 있는데 어디서 양봉이랑 소주가 최고죠. 머튼은 없어. 머튼이 없어. 머튼은 치거나 머튼 하다가 현재 양꼬치는 100% 수입인데요. 그중에서도 호주산이 90% 이상. 호주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양고기의 내역을 살펴보니 램, 즉 어린 양의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양 어느 부위를 많이 꼬치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어깨가 무난한 거. 저희는 지금 꼬치용으로 만들어서 나와요. 이거 어깨살이에요? 양꼬치 가게들에서 봤던 네모 반듯한 양꼬치들이 맞습니다. 고기를 다 이렇게 해서 그 차에다가 지방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인공 마블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기름 없잖아요. 지방이 많다는 게 고소한 맛이 나요. 이 고기 자체가 지방은 따로 있고 고기는 따로 있잖아요. 그럼 지방이 두꺼워요. 그걸 다 빼고 이제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저 기름은 어느 부위예요? 삼겹살 기름을 넣는 거예요? 한 줄로 쭉 가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이 넣어서 만들어요. 삼겹살 기름을 일부러 넣어서 만들었다는데요. 이건 갈비살이에요? 이게 삼겹살. 진짜 많다. 양의 배갈비살, 즉 양 삼겹살은 자연스러운 마블링이 들어있는데요. 그에 비해 어깨살은 고기와 기름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떼서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장사가 오니까 그냥 보통이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시간 여기다 닦아서 볶고 하는데 장사가 조금 잘 된다 하면 그 시간이 없어요. 고기 닦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닦아가 정확히 나와요. 이게 키로에 14,000원이에요. 얘는 키로에 한 50, 최소한 53개 나와요. 53개? 네. 꼬치가? 네.
52개면 이게 만약에 10개 1인분을 해도 10,000원에 팔아서 이게 매출이 53,000원이잖아요. 이제 뭐 원육이 이제 14,000원 되는데. 어깨살로 만든 양꼬치의 원가는 1kg에 11,000원. 삼겹살 양꼬치보다 3,000원이 저렴합니다. 어깨살 양꼬치에 기름을 끼워 넣는 이유가 정말 맛 때문일까요? 인위적으로 들어간 지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양의 배갈비 부위, 즉 삼겹살로 만든 양꼬치입니다. 분리해보니 고기와 기름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어깨살로 만든 양꼬치는 고기와 기름이 쉽게 떨어집니다. 고기 사이에 기름을 넣고 꾹 눌러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넣은 기름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1인분의 무게를 재보니 185.14g. 이 중에 기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기름들을 따로 분리해봤습니다. 살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외하고 쉽게 분리되는 기름들만 따로 모아보니 꽤 많은 양입니다. 무게를 재보니 53.63g. 1인분 185.14g 중 지방 비율이 29%, 약 3분의 1에 가까운 양입니다. 즉 어깨살 양꼬치 1인분의 약 3분의 1은 일부러 꽂아놓은 지방 덩어리인 겁니다. 프라이팬에 녹여보니 종이컵 하나 분량은 돼 보입니다. 굽는 과정에서 기름이 일부 녹아내린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먹게 됩니다. 양고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몸에 좋은 고기라는 건데요.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한테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라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들었어요. 양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들었어요. 취재 중 방문한 식당들 대부분이 양고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그 근거로 동양의학서인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 양고기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본초 강목은 중국 명나라 때의 의학 서적입니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양고기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부족한 원기를 회복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꼬치 전문점들이 광고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문구가 있었는데요. 마른 사람을 통통하게 해준다는 뜻의 문구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몸이 파리하고 말라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 양고기를 먹으면 치료된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오히려 다이어트보다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약간 살찌게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부분은 조금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기름은 어떨까요? 취재 중 만난 가게 주인들은 하나같이 양기름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양기름은 사는데 좋아요. 양기름은 사는데 몸 나쁘지 않아요.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이게 사람을 먹어도 이게 흡수가 안 된다.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나쁜 중성지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성상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접시에 하얗게 굳어있는 양꼬치 기름들. 우리는 양기름의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대학 연구실에 의뢰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군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입니다. 각각 일정한 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 함량과 지방산의 종류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인데요. 특히 소고기는 포화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라는 인식으로 양고기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까지의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중 양고기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게다가 영양 성분을 비교해보니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그로 인해 칼로리도 더 높습니다.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지방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으면은 혈관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양고기의 포화지방산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50%의 포화지방산 비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양고기가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의 지방산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기가 어느 정도의 지방 함량을 함유하고 있느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지방의 양이 그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 조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지방 함량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 함량이 적은 살코기 위주의 섭취 방법이 훨씬 더 권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앞에는 두 종류의 양꼬치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의 왼쪽, 그러니까 이게 양 삼겹, 즉 갈비살로 만든 양꼬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것이 양의 어깨살에 인위적으로 지방을 끼워 넣어서 만든 양꼬치입니다. 얼핏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양갈비는 지방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어깨살에 지방을 끼워 넣은 이 고기는 뭔가 살코기와 지방이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따로 본다면 저는 전혀 구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어깨살로 만든 양꼬치를 한번 구워봤는데요. 이야, 구우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냄새는 일단 똑같습니다. 감쪽 같은데요? 이게 어깨살인지 양갈비살인지 맛적으로도 전혀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저렴한 어깨살에 지방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양 삼겹살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과연 소비자가 알고 있을까요? 취재 결과 양고기가 원기 회복과 환자들 회복에 좋은 음식임에는 분명하나 저지방, 저칼로리라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한 건 잘못 알려진 지식이고, 게다가 양고기 지방에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꼬치 전문점에서 양고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음식은 제대로 알고 먹었을 때 그 가치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